안녕하세요. 이젤입니다. 일러스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일러스트 내에서 특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 제가 그 일러스트 강좌 초반에 왜곡 툴로 변형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약간 특수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즉 왜곡 툴이라는 것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 강좌에서는 메뉴 명령 중에 다시 특수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왜곡을 할 수 있는 명령들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서 나타내는 것이 오브젝트의 envelope distort에 보시면 make with top object라고 해서 패스 속에 오브젝트를 끼워 넣는 그런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명령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make with mesh라는 것은 오브젝트를 그 mesh를 생성을 시켜서 변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make with warp라고 해서 쉐이프로 변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명령인 패스 속에 끼워 넣는 방법을 설명을 한번 드리기 위해서 저와 함께 개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면서 지금까지 제 강좌를 들으시면서 수업을 하셨고 연습을 하셨던 부분들을 한번 데시포도 보고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실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렉탱귤러 툴을 누르시고 있으면 라운드 렉탱귤러가 나오죠. 여기를 클릭을 하셔서 적당히 깃대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깃발을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깃발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나무 막대기를 하나 만드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에다가 이제 깃발이 이렇게 바람에 날리는 듯한 모양을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펜 툴을 이용하셔서 다시 여기 깃발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적당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깃발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방법대로 이렇게 구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깃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뭐 꼭 정확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모양 형태를 구현을 해주시면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조금만 더 내릴까요? 이렇게 수정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색깔은 뭐 저희가 눈에 잘 보이는 색으로 하기 위해서 약간 연두 계열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현을 좀 해주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글자를 저와 함께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요. 글자는 뭐 눈에 잘 보이는 색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아무런 글씨 없이 그냥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는 좀 크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글씨는 한 36 해서 여기다가 웰컴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글자를 입력을 하셨으면 선택 툴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Alt와 Shift를 누르셔서 바운딩 박스의 외곽 박스를 이렇게 잡으셔서 잡아서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셔도 되겠죠. 자, 요거는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건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퓨터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이 그 메모리 상주 프로그램이 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오류가 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좀 바깥쪽으로 빼내겠습니다. 좀 명령이 잘 안 먹네요. 자, 요거는 빠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Alt Shift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키워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눈에 잘 보여야 되니까 빨간색으로 좀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이 깃발 내에다가 이 작업을 구현을 할 건데 글자가 깃발의 모양대로 왜곡이 되려면 이 두 개 개체를 잡아서 마찬가지 패스 속에 끼워 넣어야 되는 작업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깃발 모양이 이 개체보다는 항상 위에 올라와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되지 않고 글자가 뒤편으로 넘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것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Arrange 부분에서 send to back이라든지 send to backward를 작업을 하셔서 깃발보다는 글자가 뒤쪽으로 넘어가 주도록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검정색으로 두 개의 개체를 다 잡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브젝트에 envelope distort에 make with top object라는 걸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글자가 구현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자가 왜곡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깃발의 배경색이 사라진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관건을 했는데, 이것을 약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컨트롤 Z키를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모양 형태를 잠깐 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컨트롤 Z키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되도록 하죠. 자, 살짝 밑으로 내리신 다음에 여기다가 사각형으로 이렇게 배경색을 똑같이 하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 저희가 똑같은 색을 했으니까요. 여기다가 어레인지 샌드 투 백에서 이렇게 이 배경색과 이 배경색을 맞춰줌으로 인해서 이 개체가 이제 깃발이 나와 있는 모양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각형과 글자를 선택을 하시고 그룹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그룹을 누르셔도 좋고 컨트롤 G를 누르셔도 되겠죠. 자, 마찬가지 여기다 올려놓으시고요. 자, 이것이 뒤로 빠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뒤로 빠지는 방법은 이 지금 그룹 잡혀 있는 것을 뒤로 넘기셔도 되고 깃발을 잡아서 앞으로 잡아당기셔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 오레인지 센터 투 백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전체를 다 잡으시고 오브젝트에 envelope distort에 make with top 오브젝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어떤가 이번에는 배경이 빠지지 않고 모양 형태가 구현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양이 위에 올라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들어가야 될 왜곡이 돼서 뒤틀어지거나 모양이 변형이 될 것이 반드시 아랫부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유념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다시 흰색 화살표를 누르셔서 직접 선택 툴 누르셔서 깃발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에커 포인트, 즉 포인트, 패스 포인트가 보이실 텐데 이렇게 왜곡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게끔 다시 글자들이 이렇게 왜곡이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은 언제든지 완벽하지 않아도 이렇게 또 하실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패스를 수정하면 그에 맞게 글자 모양도 함께 수정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저는 글자를 변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검정색인 선택 툴 누르시고 깃발을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브젝트의 envelope distort의 밑에 보시면 edit content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여기서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글자 부분만 선택이 됩니다. 이럴 때 뷰의 아웃라인이라고 해서 컨트롤 키하고 Y키를 누르셔도 좋고요. 아니면 뷰의 아웃라인을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누르시면 이렇게 글자만 따로 원본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여러분 글자 툴을 누르시고요. 타입 툴을 누르신 다음에 수정 편집 모드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블럭을 잡으신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글자를 써주셔도 되겠죠. 그래서 웰컴이라고 썼으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쓰냐면 땡스라고 해서 이렇게 글자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선택 툴을 누르시고요. 다시 뷰에 컨트롤 키하고 Y키인 프리뷰를 다시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글자가 변형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수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것을 다 작업을 하셨는데 이것을 이제 일반 오브젝트로 변화를 해야 되겠다. 즉 다시 말하면 이제 더 이상 수정하지 않고 이것을 고착화 시켜야 되겠다. 고정시켜야 되겠다. 그러실 때는 다시 깃발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깃발을 잡으신 다음에 오브젝트를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nvelope distort의 expand 값을 눌러주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메뉴가 다 수정이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그 expand 명령을 했기 때문에 글자는 수정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제는 일반 오브젝트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make with top object라는 즉 그 위에 있는 개체 모양대로 아래 들어오는 이미지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이 왜곡이 되는 그런 모양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로운 차 하나 다시 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간 관계상 제가 곧 바로 밑에 있는 쉐이프 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둥근 사각형 하나 눌러주시고요. 뭐 둥근 사각형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각형 하나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색상은 마찬가지 연두색으로 작업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색에 있는 선 두께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선 두께를 조금 좀 두껍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10포인트 정도 할까요?
그리고 선의 색상도 약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의 색상을 바꿀 때는 선을 반드시 앞으로 내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을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글자를 하나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아까처럼 웰컴이라는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적당히 누르셔서 요 상단에다가 가져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 부분은 그룹으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전체를 선택을 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그룹으로 잡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브젝트의 envelope distort 부분에 여러분 밑에 보시면 make with warp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선가 많이 보셨죠?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시면 텍스트 워프 툴과 같습니다. 미리 보기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 이 스타일 모양에 따라서 이 글자가 이렇게 왜곡이 되고 변형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눌러보셔서 전체적으로 모양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시면 적당히 이렇게 작업을 해내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한 번씩 다 한번 눌러보시고요. 저는 일단 제 상단에 보시면 모양 형태가 나오는 아크 부분으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크 부분을 눌러줄 거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밴드라는 이런 옵션들을 이용하게 되면 얼마만큼 또 왜곡이 되고 구부러지는지 여러분들이 또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OK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K 버튼 누르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아치를 또 여러분들이 이 직접 선택 툴을 이용해서 또 변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변형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원하는 모양 형태대로 구현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 글자를 변형하고 싶으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선택 툴이 아닌 선택 툴을 누르시고 난 다음에 오브젝트에 자, envelope distort 하단에 보시면 edit 컨텐츠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마찬가지 글자를 또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뷰에 아웃라인인 또는 컨트롤 키하고 Y키 눌러서 여러분들이 또 조정을 하셔도 구현을 하실 수가 있겠죠. T 도구 툴을 누르시고 자, 여기서 편집 모드로 가셔서 다시 여기다가 자, 아까 THANKS라고 나와서 제가 썼던 부분이 기억이 나네요. 그쵸? 그런 다음에 검정색 화살표 다시 눌러주시고 다음에 다시 프리뷰로 돌아가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또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이제 완벽한 개체화 시키겠다. 즉 글자가 아닌 일반적인 오브젝트로 바꾸기 위해서는 오브젝트의 envelope distort의 모양 형태가 선택을 안 했군요. 제가 선택을 하시고 오브젝트의 envelope distort 부분에 보시면 expand라는 명령이 나와 있죠.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개체가 되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이 expand 명령을 하게 되면 이제는 warp 명령을 수정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expand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계속 warp 명령을 또 구현하셔서 다르게 또 수정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왜곡 특수 기능 중에 왜곡을 할 수 있는 기능 명령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warp 툴에 대한 형태와 그 다음에 make with top object인 즉 오브젝트에 있는 메뉴 명령에 있는 envelope distort 명령 중에 make with top object와 make with warp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번 강좌에서는 make with mesh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